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2돌쯤 된 딸아이를 키우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파는 예전에 가끔 들어와 보고 오랜만이네요. 가끔 인터넷에 떠도는 판 내용을 보면서 이혼을 하지 왜 저걸 쓰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저건 쓴 사람이 너무 예민하다 싶은 글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글은 어느 쪽일지 궁금하네요. 저 역시 남편과의 문제에서 너무 답답하고 고민이 되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판에는 남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제 일입니다. 남편과 저는 지난주부터 주말 중 하루는 서로 번갈아서 각각 시댁과 친정에 아이와 함께 가서 아이를 보고 다른 한 명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는 남편이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고 있는 자격증 공부가 있어서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들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하루 종일 듣고 남편이 오기 전에 집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해놓고 집안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친정에 가고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집에 딸아이와 함께 있고 남편은 친구를 만나러 12시 반쯤 집을 나섰습니다. 딸애와 함께 쇼핑도 하고 점심도 먹고 집에 와서 낮잠을 잤습니다. 3시쯤 친정 부모님께서 일이 끝났다고 놀러 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남편이 오면 반찬도 하고 집을 정리한 후 월요일을 시작하려고 친정에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올 때쯤 됐다 생각이 들어서 6시 10분쯤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술이 엄청 취한 상태였습니다. 통화가 어려운 상황일 정도였어요. 30분 내로 집에 도착할 것 같았지만 술이 너무 취한 목소리를 들으니 아기를 맡기고 집안일을 하는 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까지 술을 많이 마신 모습이 짜증나서 친정에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화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으니 많이 마실 수 있지 싶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이 많이 취해서 집에서 자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딸 애를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시쯤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냐고 하더군요. 집에 와서 자다 깬 줄 알고 잤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집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집에 왔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와서 저희 동네 지하철역에서 잤다고 하더군요. 2시간 정도를 지하철 플랫폼에서 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길가에서 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필름이 끊길 거면 포금하지 말랬는데 또 그런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났지만 친정 부모님이 계셔서 모른 척하고 그러면 이제 자고 일어났으니 집을 좀 치워놓고 설거지도 해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10시 반쯤 친정에서 출발해서 아기를 재워서 갈 생각으로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딸아이가 안 자고 오는 내내 30분 동안 목청이 터져라 울어댑니다. 이렇게 울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또 정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리고 피곤하기도 해서 정리 좀 해놓으라고 계속 전화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고 하니 주말 저녁이라 차가 이미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먼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아이가 너무 울어서 제가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아기를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서요.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면 제가 주차해도 되고 제가 주차를 하는 동안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차를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게 겨우겨우 하고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다 각자 하루씩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은 그렇다 쳐도 하루 종일 술 먹고 와서 집 정리도 안 해놓고 있는 모습이 짜증났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포금하고 지하철에서 잔 게 더 싫었어요. 제가 다시는 술 먹고 밖에서 자지 말라고 했는데 지하철역에서 또 잔 거예요. 남편을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설거지도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11시입니다. 제가 뭐라 하니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건가요? 남편이 너무 당당히 말을 해서 순간 벙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난 뭘 잘못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술 먹고 자는 사람을 깨운 게 잘못이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술 먹고 길가에서 잔 게 잘못이 아니냐고 하니 길가에서 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잘못이 아닌가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셨지만 길가에서 잔 적은 없습니다. 저 역시 대학 때 술 아무리 마셔도 길에서 잔 적은 없고요. 설사 젊은 시절 그랬다 한들 나이 34 먹고 지금 그러는 건 문제 아닌가요? 얘기가 나온 김에 남편이 술자리를 절제 못해 싸운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제가 예민하다고 한 사건들입니다. 우선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포금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함은 술 먹고 길에서 자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평생 한번 그랬다면 저도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습관적으로 길에서 잔 적이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걱정이 돼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요. 연애할 때도 밤새 연락이 안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됐을 때 술 먹고 방파제에서 잔 적이 있고요. 회사 사무실, 지하철 플랫폼 등이 있네요. 딱 기억나는 게 이 정도고 더 있어요. 또 남편은 술자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결혼 후에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을 때 100일도 안 된 아이와 지방 사택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100일도 안 된 애를 연고도 없는 산속에서 키우는 저를 두고 일주일에 이틀은 당직에 하루는 남의 당직을 대신 서주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을 했으며 하루는 무조건 회사 회식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친한 사람들과 술을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친한 사람들이랑 마시는 술자리는 안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술을 적당히 마시고 일찍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두 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전화를 아무리 해도 그때부터 10통씩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시냐? 나랑 아기를 놔두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싶냐? 와서 육아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하면은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시까지 술 마시는 게 문제라고 하면 아기가 어차피 8시에 자니까 그때부터 당신도 할 일이 없으니 한두 시까지 술을 마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너무 당당하게 말하길래 도대체 내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예민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남편이 너무 이상합니다. 한두 시까지 연락이 안 돼서 전화를 하다 보면 술이 떡이 돼서 자기가 모시던 상사를 데려다 주고 사무실에서 한 2시간씩 자느라 전화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마음을 졸이고 교통사고는 나지 않았을까,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가뜩이나 아기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전화를 계속합니다. 그럼 전화를 절대 받지 않아요.
그런 일 때문에 저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밖에서 자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남편이 술을 먹고 밖에서 사고 안 당할까 걱정하냐고요. 남편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영화관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아기랑 자고 있었고 제가 남편한테 영화를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 보러 가기 전에 500ml짜리 캔맥주를 4개를 산 겁니다. 들고 올라가서 2시간 영화 볼 동안 1.5리터 맥주를 마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집까지 운전을 해서 영화가 끝나자마자 왔습니다. 제가 왜 음주운전을 했냐고 난리를 치니 영화관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그 거리를 운전한 게 뭐가 문제냐고 적반하장입니다. 제가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막말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니 그 5분 거리에 무슨 사고가 나며 맥주 1.5리터 마셔서는 사고가 안 난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너무 당당하게 자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당장 저번 주에 시댁에 갔을 때도 아기랑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고 1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봤는데 술 냄새가 확 나는 것입니다. 볼도 빨갰습니다. 물어보니 소주 2잔 정도를 6시에 마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남편이 11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소주 2잔 마시고 11시에 집에 왔는데도 그렇게 술 냄새가 나나요? 제가 일부러 맡은 것도 아니었는데요. 저는 욕을 하면서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리냐? 내가 그렇게 음주운전 싫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당당하게 2잔 마셔서는 음주 걸리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졸음운전도 위험한데 술 마시고 딸아이를 데리고 운전하고 오는 게 말이 되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대리비 얼마나 한다고. 술 마시고 싶었으면 대리를 부르면 될 것인데요. 그렇게 남편이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니 남편이 술만 마셨다 하면 가슴을 졸입니다. 또 술 먹고 툭 하면 밖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반 된 여태까지 남편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술 먹고 자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안 고쳐진 거죠. 저번 주, 이번 주, 2주 연속으로 하지 말란 거 다 했네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 이상한지 예민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과 얘기하다 보면 제가 여태 믿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화가 나면 막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편은 그것만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좋게 말했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제가 넘어가지요. 남편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먹고 밖에서 자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폭을 하는데도 그것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남편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자기가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육아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래보다 연봉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음주운전이나 폭음을 상쇄하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쌓이고 쌓여 이혼을 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사실 친정이 여유 있는 편이기도 해서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언제까지 남편이 술 마시면 운전할까, 밖에서 잠을 잘까, 폭치기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매일 잔소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저도 못 배우지 않았고요. 어디 가서 밥값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딸아이랑 친정 들어가서 전 취직하고 먹고 살면 살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오늘도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이 여태까지 없습니다.
자기 잘못 인정 안 한다는 뜻이지요. 저는 이런 태도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물론 남편을 발로 차서 깨운 것은 잘못이고 막말한 것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한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남자들은 정말 술 마시면 운전도 좀 할 수 있고 밖에서 잠도 잘 수 있습니까? 전화통화 30통씩 해도 연락 안 되는 건 기본이고요. 예로 든 사항은 제가 왜 남편의 두 포금을 싫어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썼고요. 지난 일이라고 하고 다 빼고 그냥 어제 일만 봤을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판에 남성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제 잘못이라고 하시면, 제가 예민하다고 하시면 제 생각을 좀 고쳐볼 생각입니다. 남편이 문제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면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할 생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마 두서없는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자친구와 저는 작년 12월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는 동거 중입니다. 오늘 여자친구의 월경통 때문에 크게 싸웠습니다. 일단 이유는 여자친구는 원래 몸이 약하기도 약하고 월경통을 겪을 때 심하게 겪습니다. 어제 월경을 시작했고 오늘이 이틀째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카페에서 주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7시간 근무고 최저시급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생으로 현재 알바하면서 취업 준비 중입니다. 제 한 달 수입은 알바비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로 월세 60만 원 내고 서로 핸드폰 요금 40만 원, 집 공과금 10만 원, 남은 돈은 서로 생활비 충당하고 있고 아직 저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여자친구와 같이 사는 동안 월경 때문에 일주일 이상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첫 출근을 하고 일주일 뒤에 월경을 시작합니다.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다며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는 일 가지 말라고 가게에 꼭 연락해서 알리고 몸조리 잘하고 푹 쉬라고. 혹시라도 이런 걸로 잘리면 알바 자리야 많으니까 천천히 다시 구하면 된다고, 지금은 몸 관리부터 잘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프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전 지금까지 일을 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알바는 단순 업무의 야간 카운터 알바입니다. 어떤 직종의 카운터인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하루 12시간 근무에 주 1회 휴무, 월급은 200만 원 받습니다. 주 업무는 청소입니다. 그냥 쓸고 닦고 잘하면 됩니다. 딱히 힘든 것도 없고 일 없을 때 사장님들이 시킨 업무 없으면 공부할 시간도 있고요. 그래도 마감 때는 청소해야 하니까 한여름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청소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여자친구가 아프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빨래, 설거지, 집 청소, 밥 전부 다 합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알바를 평생 하겠나요? 취업 준비하려고 고용센터에 취업 패키지로 사무직, 회계 쪽 생각 중인데 이거 가려면 일도 하면 안 되고 시간상 숨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자친구가 일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잠깐은 생활은 하겠지만 제가 취업하고 같이 벌면 지금보다는 훨씬 여유로워질 거고 시간도 주 5일 근무로 낮에 근무하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생활도 가능할 거고요. 회계 쪽이니 경력 붙으면 일이 많아서 그렇지 갈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 일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 딱히 지금까지 배운 것도 없어서 이제라도 자격증 따서 사무직이나 회계사무소 들어가려고 자격증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된 다른 공부 중이고 자격증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엔 취득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직에 필요한 다른 자격증 공부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취업 패키지로 회계 쪽 자격증 학원 다닐 계획입니다. 회계는 좀 어려워서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다기에 학원에 갈 생각입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땐 제가 일하던 작은 펍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도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일하던 곳은 2년 가까이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다른 지역에 살아서 그 뒤에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이랑 모은 돈 그리고 집 보증금 빼서 여자친구가 있는 지역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전 5년 전에 대학교를 그만두고 동시에 타 지역으로 나와서 친구 집에서 전전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보증금 마련하고 집 구하고 진짜 4평짜리 집부터 시작해서 오피스텔, 원룸 지나서 지금은 18평 정도 되는 작은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가가 워낙 촌동네라 처음 타 지역으로 나왔을 때 도시에서 생활하려고 무작정 나온 터라 지갑에 10,000원짜리 2장이 있었습니다. 짐이라고는 캐리어 하나에 친구 집으로 택배 보낸 큰 우체국 박스 2박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짜 힘들었지만 자유로움과 어린 패기로 어떤 일이든 하려고 했었고 제가 하고 싶던 일도 했습니다. 하고 싶던 일이 예술 쪽이라서 돈벌이가 안 돼서 알바랑 병행하기도 했고 전에 있던 곳과 마지막에 일하던 곳은 제가 원하는 예술 쪽 일만 해서 생활이 가능한 정도는 벌었습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살아왔고 일을 일주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을 해도 가게가 망하거나 휴가로 3일 쉬고 왔더니 사장이 가게를 팔아버렸거나 그 외에는 더 좋은 일자리가 있기에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원래 어떤 일을 시작하든 시작을 했으면 3개월은 버텨야 어떤 일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일자리든 최소 3개월씩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근무해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돈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활 유지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조금 말했지만 저는 이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는 패기 있고 혈기왕성하고 열정적이면서 아무튼 매력적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 제가 이런 제 성장 과정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성장 과정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아픈데 아픈 줄도 모르고 일하고 있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졌다. 일어나서 급히 병원에 갔더니 몸살이 심하다고 하더라. 아픈 것도 모르고 일을 했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것만 들어도 이 여자는 정말 파이팅이 넘치는구나. 만나면 서로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서로 행복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지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서로 힘내서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계획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은 연애 시작 전부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처음 대화하고 같이 살고 난 뒤로 이거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살림을 안 합니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때는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잘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 들어오면 제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여자친구는 제가 출근해서 퇴근하는 동안 몸이 안 좋아서 침대에서 잘 안 나옵니다. 페북을 참 좋아해서 페북을 보거나 게임을 좋아해서 핸드폰 게임을 합니다.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 테니까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전에 살던 곳에서 집이 빠질 때까지 살던 고시텔 2달. 지금 사는 빌라로 이사 온 지 4달. 총 6달 동안 침대에서만 살았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잔소리도 많이 하고 가사일로 싸우기도 해서 나아졌습니다. 매일 밥도 먹고 빨래도 알아서 잘 하고요.
속 좁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최소한 집에 오면 편하게 밥 먹고 조금은 쉬다가 잠에 들고 출근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출근하고 퇴근까지 12시간, 출퇴근 시간 1시간 뺀다고 하면 11시간. 11시간 중에서 제가 자는 시간이 평균 8시간이라고 보고 남는 건 3시간 남짓인데 출근 전에 일어나서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그럼 3시간도 안 되는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해 씻고 잠들면 힘듭니다. 다 하고 나면 땀이 비처럼 내립니다. 물론 저도 매일 한 건 아닙니다. 컨디션 괜찮을 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이 좀 적은 편입니다. 6시간 정도인데 이것도 원래 적은 게 아니라 자는 시간 아끼려고 줄여서 6시간이 된 겁니다. 2시쯤에 잠들어서 8시에 일어나는데 사실 눈 뜨면 물 묻히고 바로 출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빠듯하게 생활하는데 제 시간이 있겠나요? 일이라도 좀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몸이라도 좀 나아지게 운동이라도 하랬더니 둘 다 안 합니다. 전에는 겨울이라 춥다고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골목도 많아서 무섭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걱정돼서 그럼 나 퇴근하고 아침에 산책이라도 다니자 라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합니다. 아주 가끔 산책 나가는데 지금까지 2번 정도? 그리고 너무 제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여자친구 입장도 대충 적고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적지 않겠습니다. 두서없이 쭉 적었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 상황입니다. 오늘 싸운 부분이 월경통 때문입니다. 같이 살아온 기간이 6개월 정도인데 보통 월경 시기가 첫 출근 후에 월경이 시작되면 아파 미쳐합니다. 정말 눈물까지 흘리는데 어떻게 일을 하러 가라고 하겠나요? 제게 아프다고 말하면 제가 먼저 아프면 쉬라고 대신 가게에 꼭 연락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출근 못하면 남은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대처라도 빨리 하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라고 합니다. 일하면서 서비스직으로 점장까지 달아봐서 직원이 갑자기 출근 못한다고 하면 밀려오는 그 짜증을 알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카페에서 매니저로 오래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 만나기 전에요. 한편으로는 그럼 더더욱 일을 쉽게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심으로 일주일 이상 일했던 곳이 없습니다. 출근했던 곳이 몇 군데인지도 기억 안 납니다. 카페도 있고 웨딩샵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아무튼 이곳저곳 많습니다. 솔직히 무리해서 돈 많이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벌어서는 2명이 생활하기에 조금 모자란 감이 있으니 여자친구가 조금만 더 벌어오면 안 되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돈도 모아야 하니 내가 버는 걸로 생활비하고 너가 버는 걸로 적금을 들자라는 계획이었는데 적금을 넣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예 통장을 만들 기회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여자친구 학자금도 갚아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미리 모아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월경통 때문에 아프다고 출근을 안 합니다. 저도 친누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 친구들도 봐왔고 솔직히 저도 여자 한두 명 만나본 것도 아니고 월경통 심한 여자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여자는 처음입니다. 저랑 데이트하다가 월경통 때문에 집에 돌아간 적은 있는데 월경통 때문에 못 놀러 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일할 때 월경이 시작되면 여지없이 출근을 못 합니다. 오늘도 사실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할 때까지 제가 먼저 출근하지 말라고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최근에 싸우면서 했던 말 흘려듣진 않았구나 하면서 걱정도 되었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같길래 사실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30분 뒤에 다시 들어오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오늘 출근 안 한다고 가게에 연락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저랑 펍 가서 맥주 마시고 놀다 왔습니다. 조금 많이 마셔서 속도 아플 거 알고요. 근데 평소엔 그 정도로 그렇게 아프진 않았는데 오늘은 출근이라 그런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전에도 출근 때 아프다고 그러면서 울기도 자주 울었는데 솔직히 이제는 그냥 출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싸운 건 출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제가 출근하고 통화하면서 계속 아파하고 목소리도 힘이 없길래 월경통 괜찮아지는 약이나 음식, 운동 같은 걸 찾아보라 했더니 전부 해봤는데 괜찮아지긴커녕 더 심해지더랍니다. 저도 검색해서 봤는데 월경통엔 종류도 많고 이유도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다이어트처럼 사람마다 다르니까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 얘기했더니 그거 전부 광고 그리고 홍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남자라서 안 겪어봐서 모른다고 월경통엔 답이 없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사과하고 넘어갔을 텐데 지금 일하는 곳에서 제가 몸살 걸려서 물도 못 마시는 상태로 출근하고 근무했습니다. 병원을 간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구나 싶어서 약국에서 사다 먹은 종합감기약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는 몸이 건강한 편이라 크게 아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살 걸렸을 땐 내가 출근을 안 했냐, 방법을 찾던가, 방법이 없으면 견디던가, 그것도 아니면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몸살이랑 월경이랑 같냐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데다가 올 때마다 아픈 게 달라서 정말 해결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평생 월경할 때마다 일을 쉴 거냐? 아니면 그때마다 일을 그만두고 일주일 뒤에 다른 일을 구할 거냐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대화가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로 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여자친구 만나면서 제 주위에 여자가 없는 터라 여자친구가 먼저 물어보자 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일단 오늘 일만 얘기하면 제가 욕을 먹을 게 뻔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까지 설명하느라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그냥 핑계 같습니다. 월경이 아닐 때도 자주 아프다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냥 집 청소, 살림 등등 뭐든 하기 귀찮으면 아프다는 핑계로 침대에 누워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민 반응일까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정말 몸이 약하고 제가 겪는 게 아니라서 이해를 못 해주는 걸까요? 월경통에 관련해서 완화법이나 좋은 음식, 좋은 운동 등 있으시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는 30대 부부이자 결혼 5년 차 부부입니다. 5살, 2살 꼬맹이들과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연애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연애할 때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다툼이 없었습니다. 연애를 오래 했기에 서로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양가 합의하에 저희 부모님 댁에서 결혼 전까지만 잠시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생활이 몇 개월도 안 되어 첫애 소식에 급하게 결혼 준비를 했고 결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 2개에 조그만한 아파트를 구하여 신혼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부터가 본질의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앞서 와이프의 형제 자매는 와이프, 둘째 여동생, 셋째 남동생, 막내 여동생 이렇게 형제 자매가 구성되어 있고요. 막내 처제는 와이프와 11살 차이 납니다. 나머지는 1살 터울, 4살 터울이고요.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신혼집을 구하고 첫 애가 태어나고 돌을 준비하는 무렵에 둘째 처제가 예쁜 조카를 보기 위해 수시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때 당시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도 수시로 방문하였습니다. 저도 아이 때문에 나가서 술 한잔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집에 와서 처제 남자친구와 맥주 정도 즐기면서 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술 한 잔씩 먹게 되면 시간이 늦어서 저희 집에서 처제와 처제 남자친구가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숙박을 하는 시일이 길어지고 나중에는 거의 같이 사는 거와 비슷할 정도로 지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꿈꿔왔던 신혼의 생활이 깨져버렸고 와이프도 동생과 동생 남자친구 뒤치다꺼리 하기 힘들다고 온갖 짜증과 불만을 저에게 풀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부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처제가 레저 쪽에 종사한지라 시즌 때는 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서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연스럽게 저희 집 방문 횟수도 줄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벌이가 안 좋아서 와이프도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개인 시간을 편하게 활용하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와이프가 하고 싶어하는 관련 업종 가게를 조그맣게 차려줬습니다. 이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온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와이프 쪽 막내 처제가 고3 수능이 끝났고 장모님께서 일하시다 보니 홀로 막내 처제를 챙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셔서 저희 집 쪽에 언니가 일을 하니 가서 애들도 봐주고 언니 좀 도와주라는 명분으로 막내 처제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가정교육이 저희 집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라 그런 불편한 것들을 와이프한테 얘기하면서 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란 게 쉽게 고쳐지질 않으니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 저도 점점 인내심의 한계에 치닫고 이 문제로 현재까지도 갈등이 있고 싸움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처제는 처음에는 알았다고 조심한다고 하면서 기분이 나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반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고 둘째가 태어나도 불편을 감수하고 2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사람이란 게 불편할 땐 엄청 싫고 짜증나는데 또 좋을 때는 같이 맥주 한잔 하며 웃으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정말 교육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계속 지적을 하였습니다. 주로 언니가 됐든 형부가 됐든 나갔다 들어오면 최소한의 인사라도 하자며 수십 번을 이야기했지만 어느 날은 소파에 드러누워서 자기 스마트폰 하기 바쁜지 손짓으로만 어거지로 안녕 하고 자기 할 일만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사람이 힘들면 그럴 수 있답니다. 왜 자기가 누구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이 오면 인사라도 해야지 않냐라고 했더니 제가 어른이라고 했다고 이걸 가지고 트집 잡고 뭐라고 합니다. 제가 좀 보수적이었나요? 더 이상 말다툼하기 싫어서 그날 이후로는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 늦은 시간에 쿵쿵거리면서 다니는 거 조심 좀 하자. 밥 먹을 때는 쩝쩝 소리 내지 말고 먹자 등등 이것저것 얘기해봤지만 하나도 고쳐지지를 않았고 저는 포기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이모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모를 따라하게 되고 저는 이걸로 아이들한테 안 좋은 행동이라고 말하며 혼냈습니다. 그럼 또 서로가 불편하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진짜 여자라는 존재가 엄청 싫어질 정도로의 행동도 많이 보여지네요. 왜 월경 때 물건을 쓰고 나서 정리를 잘 안 할까요? 제가 여자 형제가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어떨 때는 화장실 선반 위에 펼쳐놓습니다. 그걸 본 순간 진짜 모든 여자가 다 싫어지더라고요. 자기가 쓰고 까만색 봉지에 정리해놓고서도 안 치웁니다. 제가 쓰레기 정리할 때 차마 제가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와이프한테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한 번은 자기도 자꾸 이야기하는 저한테 짜증이 났는지 그런 거 그냥 저보고 치워주면 안 되냐라고 화를 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 번은 와이프 가슴에 멍울이 있어서 병원을 갔었는데 다행히 병은 아니어서 그 뒤로 좀 조심하려고 하는지 잠잘 때는 상의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따라하는지 처제도 입지를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저희 집에서 동거 시작할 때부터 거실에서 생활하는 거 제가 보기 불편하고 막내 처제도 제가 생각하기에 불편할 것 같아서 작은 방을 쓰라고 내줬는데 그냥 거실에서 생활합니다. 이 문제로도 지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와이프는 작은 방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다고 그냥 이해하랍니다. 문제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잠을 자고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들 아직 잠을 자고 있는데 거실에 누워있으니 속옷이고 뭐고 그냥 보여요. 하지만 그냥 이해하고 넘겨야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상의 옷을 훌러덩 위로 제껴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 적나라하게 상의 나체가 보일 때도 많습니다.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우스갯소리로 우통 까고 자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와이프도 막내 처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현재까지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이 똑같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늘상 와이프는 나가버리고 처제는 와이프 따라 나갑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나가는 거 막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애들 보고 있습니다. 둘이 뭔가 대화를 해서 풀어야 하는데 막내 처자가 옆에 붙어 있으니 대화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한때는 둘이 좀 심하게 다퉈서 와이프가 나가려기에 제가 나가서 붙잡으려는데 막내 처제가 부랴부랴 나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는 집에 있어 내가 나갈게 했는데 쌩 까고 지 갈 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뭐 어쩌라고 라면서 가버립니다. 점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쌓이고 이야기조차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집니다. 최근에는 와이프가 자기도 취미생활을 한다고 좋아하는 가수 공연이고 콘서트고 따라다니면서 자기 취미생활을 합니다. 뭐 좋아한다는데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도 친구들 만나서 밤 늦게 술 마시고 들어온 적도 있으니까요. 그치만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친구 몇 명이 셰프가 있어서 만나는 시간이 새벽 1시경이라 그렇지 시간으로 따지면 나가서 술 먹고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대가 그래서인지 여름에는 동이 틀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연이고 뭐고 가면 연락이 안 됩니다. 클럽에서 하는 공연도 서슴지 않고 갑니다. 뭐 저희가 연애 때부터 클럽 문화를 좋아하여 자주 다녔어서 그런 부분은 프리한데 그래도 가면 중간중간에 문자나 카톡이라도 하나 주면 잘 놀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고 걱정을 안 하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핸드폰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공연은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저는 친구들이랑 놀 때 연락했냐면서 오히려 반박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 최근에 크게 싸웠는데 이혼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크게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와이프는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꼴 보기 싫으니까 니네 식구 그냥 나가라고 홧김에 이야기했습니다. 큰 애가 머리가 커서 그런지 엄마 아빠가 싸우는 분위기면 빠르게 눈치채고 제발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반성하고 와이프한테 큰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라. 와서 한 번만 안아줘라 라고 좋게 분위기 이끌어 나가려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카톡 내용이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또 2차전이 시작된 거죠. 너무 열이 받아서 애들은 한참 잘 시간이라 자고 있고 와이프가 주로 갈 때가 자기 사업장이라 거기 있을 거 뻔하고
집이랑도 가까워서 차로 갔습니다. 이야기해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새벽인지라 차 라이트가 자기한테 오는 걸 눈치채고 문을 잠그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돌았습니다. 타이밍이 와이프가 잠그지 못하고 제가 문을 힘으로 열어서 와이프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좀 하자 했더니 할 이야기 없다기에 억지로 차로 들이밀었습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하도 흥분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옆에 있던 막내 처제가 절 밀치면서 너 뭐야? 라면서 반말로 뭐라 말하기에 이제는 물리적인 다툼이 셋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낚아채서 바닥에 던져버리더라고요. 앞이 보이질 않아서 안경을 찾으러 다녔고 자연스럽게 물리적인 다툼은 멈췄는데 안경을 찾고 나서 와이프한테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 또 막내 처제가 와서는 가라고, 언니가 할 얘기 없다잖아, 가라고 라며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사이에 왜 너가 끼어드냐, 넌 좀 꺼져 있어라 했더니 자기 언니인데 자기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하냐면서 자꾸 저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힘으로 밀쳐냈는데 드라마에서 아저씨들이 하는 행동처럼 머리를 들이밀면서 쳐봐, 쳐보라고, 쳐 이러면서 달려듭니다. 한 손으로 밀쳐냈는데 또 안경을 낚아채서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112에 신고하더군요.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겠다더군요. 그래서 신고하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이야기를 멈추고 경찰이 오면 경찰서에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집에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좀 와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마침 경찰이 와서 상황이 마무리되었고 절 그냥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하는 말이 진단서 끊어서 절 고소하겠답니다. 그 당시 막내 처제가 안경을 낚아챌 때 손톱으로 눈 주위를 긁어 지금 4-5개 상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다친 사람은 저인데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오셨으니 당연히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해야 할 수밖에 없어 자초지종 설명드렸습니다. 새벽 내내 동이 틀 때까지 저희 어머니도 저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머니가 잘 이야기해보겠다며 아침에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용한 카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싸움이나 안 나면 다행이죠. 저보고 처제 보는 앞에서 창피하지 않냐면서 형부가 돼서는 그렇게 행동하냐면서 오히려 저를 또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갑니다. 예전에도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어서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싶다고 했지만 장모님은 그러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반대하셔서 잘 지내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참고로 장모님은 막내 처제가 어릴 때 장인어른이 여자 문제로 사고치는 바람에 현재는 이혼하셔서 따로 사십니다. 아무튼 현재도 아버지는 무조건 반대하시고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처제를 내보내고 베이비시터든 뭐든 사람을 써서 아이를 케어하든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부는 저희 집에서 아이들 봐주면서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베이비시터 쓰는 것부터 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사사건건 저에게 좋게 얘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말만 내뱉고 있습니다. 저는 막내 처제가 미친 듯이 싫고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막내 처제가 큰애 정도 나이 때 장인어른이 사고 치셔서 남자에 대한 개념이 좋지 않습니다. 남성 혐오하는 그런 짓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처남이 왔을 때 막내 처제와 갈등이 있었는지 싸우면서 폭력적인 게 뭐 같다면서 저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했답니다.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와이프랑 다툴 때 진짜 몸싸움이 심할 때도 있는데 처제 보는 앞에서 몸싸움을 심하게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쓰다 보니 횡설수설 길어졌네요. 와이프가 막내 처제를 보내는 게 내키지 않나 봅니다. 저는 억지로 내보내자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상에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반대로 와이프는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도 베이비시터보단 막내 처제가 낫다고 자꾸 보내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보내는 게 맞을까요? 쓰다 보니 제 입장, 제 위주인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섞였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와이프가 항상 하는 말이 막내 처제가 애들 봐주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불평 늘어뜨릴 입장이 되냐? 라고 합니다. 와이프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처가 식구들은 아무도 보기 싫고 더 이상은 발걸음이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아이들은 제가 책임지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막내 처제를 장모님한테 보내고 온전히 저희 식구만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 갈등이 좀 해소가 될까요? 와이프가 저에게 하는 말이 저한테 아무 감정도 안 생길 거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생활 어느덧 1년 7개월이네요. 남들 달달한 신혼재미에 빠질 때 저는 1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행복했던 시간보다 불행한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이제 좀 긴 내용이지만 저의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봐 주실래요? 저희 신랑 집안 환경이요. 1남 1녀 둘째로 태어나 23살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어요. 아빠는 23살쯤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집을 나가신 지 10년 정도 됐대요.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할아버지 댁에서 뵐 수 있대요. 물론 사이가 안 좋으니 어머님은 신랑 친가 쪽 대소사 때 아예 안 가세요. 같이 사는 동안 어머님한테 생활비 한번 제대로 안 갖다 주셨고 신랑 면회도 한번 안 가신 아버지래요. 저도 상견례 때 한번 뵈고 결혼식 때 한번 뵈고 명절에 2번 뵌 게 다예요. 시아버지 사랑 한 번 못 받고 누나라는 사람이요. 어머님 성향 닮아 착하시고 시누이 노릇은 안 하는데 앞가림 못하고 사고뭉치예요. 일하다가 빚진 게 2천만 원이면 말 다 했죠. 신랑이 누나의 조언자이자 해결사예요. 맨날 동생한테 힘든 얘기만 해요. 시어머니는요. 마음만 여리고 착해 돈 버는 능력이 없으셔서 신랑이 간간히 생활비를 들어야 하는 어머님에겐 든든한 밥줄이자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남편과도 같은 남편 같은 아들이었네요. 결국 이혼만 안 했지 홀어머니나 마찬가지죠. 이런 환경에서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기에 죽기 살기로 공부했고 집에서 단돈 10,000원도 지원받을 수 없어 본인이 알바해서 돈 벌어 손해사정 공부하고 어렵게 자리 잡아 이제 자리 잡은 지 4년 정도 됐어요. 신랑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결혼이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주변에 시어머니 자리 너무 착하시다고 평판이 좋고 신랑도 능력도 있고 성향이 좋아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 기간 시댁은 생활이 넉넉치 않아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미안하시다며 시어머님이 예단 예물 생략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건물에서 월세 정도 나와서 부모님이 돈 안 버시고 노후 걱정은 없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시댁에 도리는 해야 한다며 예단비 1,000만 원에 예단 음식 한가득 보내셨어요. 시댁에서 500과 예단 음식 한가득 다시 보내주셨고요. 예단비는 저희 친정엄마가 인사로 보내신 거고 저도 도리는 해야겠다 생각해서 어머니 한복이라도 해 입으시고 언니 옷이라도 사 입으시라고 100만 원과 어머니 선물 화장품 세트. 신랑에게는 예단으로 영업하는 사람이라 정장 한 벌과 시계 해줬고요.
신랑은 저에게 결혼 반지, 프라다 가방 2달에 한 번 100만 원, 시댁에서 받은 건 비싼 거라고 사주신 온수매트와 신혼여행비로 쓰라고 주신 100만 원이 전부네요. 제가 드린 봉투 돈 그대로 온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지금은 신랑 영업이 뜸해서 생활비 끊긴 지 7개월이에요. 신랑 쪽에서 들어온 축의금은 어머님이 필요하시다고 전부 가져가셨고요. 저희 도와주신 거 100원도 없었어요. 결혼 준비부터 집까지 다 저희가 알아서 준비했네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돈이 필요하시긴 했거든요. 어머님이 이제 결혼하는 아들에게 의지 안 하시려고 저희 결혼 준비 기간과 동시에 김밥 가게를 오픈하셨거든요. 물론 오픈 3개월 만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다며 문을 닫았지만요. 주변 지인들이 하는 소리가 예전에도 무슨 식당 하신다 하고 몇 개월 만에 닫았다 하더라고요. 마음만 착해서 그런 거 못한다면서요. 문제는 이때부터였어요. 이제 막 결혼해서 서로 맞춰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가게 일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 어머님이 저희 신랑에게 자꾸 얘기를 하셨어요. 힘들다 하니 저희 신랑은 매일같이 가서 엄마 설득해서 조금만 참고 견뎌보라고 아니면 사업 방식을 바꿔보라며 엄마 가게 문제로 몇 달 동안 거기 신경 쓰느라 정신없고 어쩔 땐 상의하느라 밤 12시 넘어서 올 때도 많았어요. 시어머니 당신 집 리모델링 하셔야 한다고 제가 알면 기분 나쁠까봐 저 몰래 저희 신랑에게 도배, 장판 비용만 몇백만 원을 내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저에게 걸렸네요. 나중에 저희 집 사고 나면 해드리려고 마음은 먹고는 있었는데 하필 지금 그것도 저희 어려울 때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가게 자리 잡을 동안 한 6개월 정도는 관리비도 대신 내달라 했대요. 엄마 문제니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한 주부들이라면 다들 하는 거지만 맞벌이 하면서 살림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신랑 아침 챙겨놓고 7시 30분에 저는 굶고 일 나가요. 저는 못 먹어도 아침은 꼭 제 손으로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돈은 1,000원 한 장도 막 안 썼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워낙 검소하시고 알뜰하셔서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모았고 엄마가 결혼 선물로 나중에 집 살 때 쓰라며 5천만 원 통장에서 주셨어요. 가정이 화목한 편이고 가족애가 깊어서 저도 시댁을 시월드라고 생각 안 하고 벽 안 생기게 하려고 시댁에 잘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퇴근길 피곤하고 힘들지만 어머니께 전화도 자주 드리고 찾아뵈었어요. 시댁이 5분 거리거든요. 저희도 살림이 넉넉지는 않기에 아직 생활비는 못 드리고 명절이나 김장 때 용돈 조금 챙겨드리고는 했어요. 시댁에 물질적으로 받은 건 없지만 어머님 해준 게 없어 늘 미안하다고 하시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며 반찬해서 보내주시고 며느리 마음 편하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셨어요. 아직 시집살이 시키는 시월드 많잖아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저의 마음은 편하게 해주었기에 힘든 거 모르고 정말 행복해하며 감사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 5개월 만에 믿었던 저희 신랑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됐어요. 여자의 직감은 무시 못하나 봐요. 매일같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게 느낌이 이상하여 몰래 폰을 보게 됐어요.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카톡을 주고받으며 본인 친누나, 친한 친구에게 제 험담을 하더라고요. 여자랑 카톡하는 것도 화가 났는데 그동안 제가 노력하는 모습은 예쁘게 보지도 않고 칭찬은커녕 누나랑 친구에게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운동 안 해서 싫고 어리고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 만나야 한다며 자기가 처음으로 만났었던 여자가 자신의 사람은 아니었었나 하더라고요. 정말 철없는 10대 남자애들처럼 성숙하지 못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 어디 가도 못생겼다는 소리 안 들을 정도고요. 어른들이 좋아하세요.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길 가다 울고, 회사에서 멍 때리다 울고, 집에서 와이셔츠 빨면서 울고, 배경 하나도 안 보고 신랑 하나 보고 온 저에게 돌아온 건 후회한다는 말이네요. 저 3일 동안 겨우 마음 다잡고 신랑한테 카톡 봤다고 이야기했어요. 신랑은 저에게 싹싹 빌고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애정 결핍도 있었고 부모에게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아서 늘 외롭고 힘들었다며 자신이 부족해서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이야기하길래 용서해줬어요. 하지만 한 번 베인 상처가 깊어서 예전처럼은 못하겠더라고요. 다정한 말, 다정한 미소, 애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기본 도리는 했어요. 아침밥 차려주고 시댁에 하던 것처럼 하고요.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 마음도 조금 무뎌지더라고요. 여느 부부들처럼 그렇게 서로 의견차로 시댁일로 서로 토닥토닥 해가며 1년 7개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오늘 정말 위기가 왔네요. 진짜 여자 직감은 무서워요. 요 며칠 토닥토닥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어제 본사 가는 날이라 10시면 들어와야 하는데 새벽 1시 넘어서 들어왔더라고요. 이상하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통화를 하는데 그 여자 하는 말이 나 보고 싶었어? 경주 갈 건데 같이 여행 갈래? 지금 엄마랑 누나랑 같이 산다 했지? 얼굴살 많이 빠졌더라 등등 엄청 애교를 부리며 통화를 1시간 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만나기도 했었네요. 더 대박인 거는 제 신랑 총각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나랑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며 어제 축구 경기 같이 봐야 하는데 못 봐서 아쉽다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 불과 한 달 전에 비트코인 방에서 알고 지낸 여자랑 또 카톡 주고받다가 저한테 딱 걸려서 저 완전 열받았었는데 말이죠. 저를 아내로 생각한다면, 저를 존중한다면 어떻게 저딴 짓을 하고 다닐까요? 육체적인 외도만 외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외도도 외도라 생각이 드네요. 이건 결혼한 배우자에게 배신행위죠. 지금 사는 집이요. 신랑 명의로 반은 신랑이 모은 현금, 반은 제 현금, 또 반은 신랑 대출이에요. 전세집 마련하느라 신랑 영업비까지 탈탈 털어서 제가 영업비로 쓰라고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3천만 원에 신랑이 준 생활비 알뜰히 모아 또 1천만 원, 총 4천만 원 줬어요. 결국 전셋집 현금은 전부 제 돈이 들어간 셈이죠. 물론 그 돈 전부 비트코인에서 지금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게 맞는지 날린 건지. 그냥 없는 돈이라 치고 용서했는데 와 정말 블랙박스 영상 보고 이제 저의 인내심의 한계가 왔어요. 이 사람과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싶네요. 아침에 대판 울고 신랑도 무릎 꿇고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서로 펑펑 울었어요. 울면서 자신이 자라온 과거 이야기하는데 부모 도움 없이 악착같이 살아온 모습이 안쓰럽고 자기는 옷 한 벌 못 사 입으면서 누나 물질적으로 힘들 때 도와주고 엄마 생활비 주고 뭐 필요하다면 사드리고 가정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위해서 쓴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러워서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요. 1년 7개월 동안 저에게 짜증을 내거나 큰소리 한번 안 쳐서 그 부분은 고마워하며 살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벌써 저에게 두번이나 큰 상처를 줘서 또 반복될까봐 겁나고 이젠 신뢰심도 무너지고 보기 싫으네요. 전 원래 남한테 배려하고 잘 맞춰주고 저한테 하나를 주면 2개를 주는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저를 점점 독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든 사람이 저희 신랑이에요. 이래서 결혼할 때 집안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나 봐요. 자란 환경 무시 못하고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볼 수 있다고. 정말 틀린 말 하나 없네요. 생각 정리하려고 오늘 집 나왔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